큰 여자랑 같이 나오는 거? 막 둘이 만나다가 조세코들 랩이 차이잖아. 오빠 나 800에 해줘. 그녀가 나에게 800회를 해달라고 한다. 코끝에 닿는 그녀의 향기가 좋다. 시간이 이대로 멈출 수만 있다면, 이대로 누워서 우리들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팔이 엄청 저리다. 당최? 아까부터 피가 한 방울도 안 통하는 게 분명하다. 나는 조심스레 손가락을 하나하나 접어보는데 첫 번째 접, 두 번째 접, 세 번째 접, 네 번째. 잠깐. 네 번째는 도무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좀 아닌 것 같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순간 불편하진 않아? 불편하지 않아. 이 정도 마비쯤이야 뭐 손가락은 또 잘하겠지. 네가 만약에 아파? 괴로워? 고통스럽고 막 죽고 싶어? 라고 물어봤다 할지라도 나는 너에게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아 라고 답을 했을 거야. 잠든 너의 속눈썹, 너의 입술, 그리고 너의 숨결이 나에게는 이 지옥 같은 고통에 맞추자니까 라고 말하고 싶지만 솔직히 팔이 엄청 저리다. 참을 수가 없다. 차라리 그녀가 이 상황에서 불편하게 소리를 내거나 귀를 만지거나 간지럽히거나 어떻게든 방해를 해보려는데 조용하다. 그녀가 자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녀가 깨지 않게 조심스레 부드럽게 팔을 빼보기로 한다. 차라리 능청스럽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거나 악령이 내게 깃든 척하며 몸을 마구 파닥대거나 모기를 잡는 척, 재채기 나온 척, 약속에 늦은 척, 서둘러 집 밖으로 뛰어나가면 나는 밤새도록 문 앞에서 떨고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팔이 내게 말했다. 너까지 고통스러울 필요는 없는 거라고. 나 하나만 이렇게 아프면 되는 거라고. 더 이상 애쓰지 말고 이제 그만 나를 포기하는 게 좋겠다고. Go away, my own. I don't wanna say goodbye. Farewell. 사요나라. 저 먼저 갈게요. Don't forget my arms. 나를 잊지 말아요. My arms. Forget me now. 기다리고 있을게. As I was one of your arms in this life, even in next life, I am going to be one of your arms again. 암튼 내 손 안녕. 오빠 맞죠? 모르는 여자가 갑자기 나를 보면 아는 척을 잘 한다. 지냈어요? 누구지?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누구라고 한다면 저 기억 못하는 라고 거예요? 하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너도 잘 지냈어? 라고 한다면 말이 짧네. 라고 하면서 기분이 나쁠 수 있고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잘 지냈어요? 라고 한다면 오빠 왜 말을 높이고 그래요? 라고 하다가 혹시 오빠 나 기억 못해요? 그래서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혼잣말인 듯 혼잣말이 아닌 화법으로 우리가 얼마 만이더라? 좋은 질문이다. 그녀의 대답 안에 우리 관계에 힌트가 들어있을 것이다. 좀 됐죠? 도무지 정보를 주지 않는다. 그날은 잘 들어가셨어요? 그날? 오빠 너무 취해서 걱정했어요. 걱정했다고? 그냥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그럴까 싶더라고요. 자고 가라고? 이 여자 집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 여자 집에서? 그렇다면 이 여자 나와 밤새도록 술을 마셨고 그러다가 오빠 그냥 자고 가라는 말을 했다는 거고 그렇다면 나는 왜 이 여자가 당최 기억이 나지 않을까? 좀 더 구체적인 대답을 유도해보기로 한다. 우리 그날 너무 마셨지. 그게 어디였지?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오빠 그날 저랑 마신 거 아니었는데? 오빠가 술에 취해 우리 집에 찾아왔었다. 오빠는 우리 집 대문을 계속해서 두드렸고 제발 한 번만 문 좀 열어달라고 사정을 그래서 할 수 없이 내가 문을 열었을 때 애처롭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다면서. 내가 이 아이를 보고 싶어 했다고?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한다고. 내가 널 세상에서 제일? 하지만 너무 늦었으니 나는 부모님이 깨시기 전에 돌아가라고 했고 오빠는 닫히는 문틈에 손까지 끼워 넣으며 정했고 나는 할 수 없이 오빠가 원하는 대로 언니! 언니를 불렀다. 돌아가 술 깨면 얘기해. 그러자 오빠는 무릎을 꿇으며 술 깨고 오면 정말 다시 자기랑 얘기해줄 거냐고 매달렸고 그렇다니까 오늘 그냥 집에 가. 그랬더니 오빠가 눈물을 막 닦으면서 우리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면서. 우리? 인연? 지금 상황으로 봐서 내가 이 여자를 꽤 좋아했고 그래서 술에 취해 이 여자의 집에 찾아갔고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면서 사정을 했고 그럼에도 나는 이 여자를 기억하지 못하는 중이고 그걸 이 여자가 안다면 상처받을 것이 분명하다. 그날 왜 그랬어요? 네가 좋았으니까. 오빠 저 좋아했어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건 또 뭐지? 우리 그러면 안 되는 사이잖아요. 안 되는 사이? 그게 뭘까? 남매는 아닌 것 같고 아 물론 남매는 아니죠. 우리 형 애인? 형 친구 애인?
아니면 꼭 동성동본? 다 아니라면 내가 좋아해서는 안 되는 사이가 도대체 뭘까?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하늘인 또 누구지? 끝까지 비밀 지켜주세요. 비밀? 무슨 비밀? 다음엔 우리 아무렇지 않게 봐요. 다음에 또 보자고? 마음 잘 정리해요. 한때 내가 마음을 줬던 사람인 건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 내 머릿속엔 조금도 남아있지 않는 사람. 갈게요. 그래서 유독 쓸쓸한 저 여자의 뒷모습. 하지만 나는 여전히 저 여자가 기억이 나질 않는다. 오빠 뭐 먹을래? 깻잎 먹을래. 그래. 우리는 같이 밥을 먹는 사이다. 우리는 콩알 한 쪽도 나눠 먹는 사이다. 우리는 서로의 깻잎을 찢어준다. 깻잎을 찢어주면서 서로의 밥 위에 올려주는 사이다. 그러다가 그녀가 왜? 뭐 묻었어? 라고 물었고 나는 가만히 웃으며 그녀의 입술 위에 붙어있는 밥풀을 떼어주고 그 밥풀을 내 입으로 가져가는 사이다. 우리는 함께 공원에 간다. 우리는 같은 우산을 쓴다. 서로의 손을 서로의 주머니에 넣고 함께 음악을 듣고 함께 커피를 마신다. 같은 운동화를 신고 서로의 모습을 서로의 핸드폰에 담고 나란히 발걸음을 맞추어 걷는다. 내 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내 팔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애타는 내 입술도 내 것이 아니고 간절한 내 마음도 내 것이 아니다. 오빠, 나 아파서 못 나갈 것 같아. 미처 몰랐었다.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은 미처 알지 못했었다. 왜 알아주지 못했을까? 어떻게든 예쁘게 보이려고 손톱에다 색칠까지 하고 나왔는데 나는 왜 춥다면서 그 손을 주머니에 쑤셔 넣으려고 했던 걸까? 그녀의 눈빛은 나를 향하고 있는데 나는 왜 눈길 한번 주지 않고 묵묵히 앞만 보고 걸었으며 그녀는 자꾸 얼굴이 작게 나오려고 뒤로 뺐는데 나는 왜 내가 더 뒤로 가려고 용을 썼을까? 그녀가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그녀와 하루만 떨어져 있어도 숨 쉴 수 없다는 걸 나는 왜 미처 알지 못했던 걸까? 아파? 괴로워? 고통스럽고 막 죽고 싶어? 언제나 이 도시를 지켜주는 메타세카이어 길가의 플라타너스 나무처럼 광합성을 만끽하는 나뭇잎 사이로 비추는 저 멀리 우주에서 10억 광년을 날아온 햇살처럼 나를 지켜주고 비춰주고 기쁘게 해주는 그녀의 소중함 나는 왜 알지 못했던 걸까? 너는 멘틀이다. 나는 너를 감싸고 있는 대지이다. 너는 바다다. 나는 너를 살아있게 하는 파도이다. 우리는 하나다. 넘어지면 우뚝 서고 부러지면 다시 자라나는 생명의 젖줄. 화장실에 들어갔다. 화장실에는 사람이 붐비고 있다. 소변기는 총 3대, 대변기는 총 2대. 일단 소변기에 사람을 피해 대변기로 갔다. 첫 번째는 사용 중, 두 번째는 역시 사용 중. 나는 다시 소변기로 갔다. 왼쪽 소변기에 2명이 줄을 서 있고 중간에는 1명, 오른쪽에도 2명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자연스럽게 중간 소변기에 줄을 기다린다. 그런데 뭔가 갇힌 느낌이 든다. 만약 앞 사람이 볼 일을 다 보는 것이 끝나기 전에 사람들이 다가와 내 뒤에 선다. 그럼 나는 정확히 8명의 사람들의 꼼짝없이 갇히게 되고 그럼 굉장히 답답한 기분이 들 것이고 그래서 혹시나 더 이상 소변을 참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던 순간 왼쪽 첫 번째 사람이 몸을 부르르 하는 것이 눈에 보였고 그것으로 비추어 보아 볼일 보는 것이 거의 끝났다는 확신이 생긴 나는 자연스럽게 왼쪽 소변기에 줄을 서서 기다린다. 그런데 내 앞 사람의 복장, 즉 등산을 다녀온 모양새로 보자 저 사람은 산을 오르면서 땀을 많이 흘렸을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물을 많이 마셨을 것이고 몸을 저렇게 베베 꼬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확실히 오줌보가 꽉 차 있을 확률이 높다고 판단돼 나는 생각을 바꾸어 오른쪽 소변기에서 줄을 기다린다. 왜냐하면 내 앞에 서 있는 저 남자는 마른 체격에 전혀 긴장하지 않은 듯한 표정으로 심지어 한 손에 책을 들고 여유있게 차례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아 소변이 그리 급한 것 같지는 않고 만약 내가 너무 급할 그 사람에게 양보를 해달라고 부탁 그 사람은 신사답게 먼저 나에게 소변을 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온화한 미소를 지니고 있다. 그런데 중간줄에 서 있는 저 남자는 어딘가 야릇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맨 앞에 남자가 소변을 마치고 자리를 떴을 때 내가 내 앞에 온화한 남자에게 양해를 구하여 먼저 소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그래서 허리띠를 풀고 지퍼를 내리려는 찰나 중간줄에 그 야릇한 남자가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인사를 하거나 혹은 시선을 눈이 아닌 좀 더 아래쪽으로 아니 조금 더 아래쪽으로 보냈을 경우 나는 배출하는데 더 이상 집중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여 도무지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 감을 못 잡고 고민하는 사이 소변기 왼쪽 한 명이 몸을 부르르 떨고는 소변을 마치고 자리를 비우고 나는 재빨리 왼쪽 소변기 쪽으로 몸을 날리는 순간 그 남자는 나에게 오랜만이네 하면서 갑자기 악수를 청하고 자세히 보니 별로 친하지도 않은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인데 나는 그 손을 바라보면서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내 손을 내밀지 말지를 고민하는 순간 두 번째 대변기에서 문소리가 덜컥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리면서 누군가가 아주 시원한 표정으로 문 밖으로 나섰고 조심스럽게 두 번째 대변기 쪽으로 몸을 날릴 때
하필 지금? 이거 좀만 참아. 야, 나한테 하는 와. 하지만 내 옆에 저 사람의 표정을 자세히 보니 소변을 참은 지 아주 오래된 듯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불안한 정서를 보여주고 있었고, 나는 그 사람에게 나도 네 마음 이해해라는 표정을 지으며 서로의 고통을 통감할 때, 그때 마침 청소를 마친 아주머니가 두 번째 대변기의 문을 활짝 열고 나오려는 찰나 나는 재빨리 몸을 돌려 두 번째 대변기 쪽으로 몸을 날리고, 동시에 그 남자도 몸을 틀어 대변기 쪽으로 몸을 날렸고, 암튼 오늘 나는 화장실에 갔다. 오빠 도대체 왜 그래? 오빠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내가 오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 몰라? 그녀는 종종, 진짜 왜 그러는 아니 거야? 자주 오빠가 나에게 저번에 잔소리를 한다. 처음엔 그냥 한마디 하는 정도로 끝이 났다. 오빠 그러지 마. 다음엔 그냥 두 마디 하는 정도로 끝이 오빠 났다. 나 진짜 실망하기 싫어. 다음엔 그냥 세 마디 정도로 잔소리가 오빠 늘어났다. 왜 그래? 내가 말하는 게 말 같지 않아? 진짜 그러지 그러다가 마. 점점 끝이 없어지기 안 시작했는데, 한다며. 도대체 왜 그래? 나에 대해 배려가 없는 거야? 그녀의 잔소리가 심해질수록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만약에 시간을 건너뛸 수 있는 장치가 나한테 있다고 치자. 그래서 이 단추를 누르면 하기 싫은 얘기와 피하고 싶은 순간이 싹 다 지나갈 수 있다고 치자. 그래서 그녀가 잔소리를 하기 시작할 때 나는 조심스럽게 이 장치에 타이머를 맞추고 바로 이 단추를 누르는 순간, 그러니까 다신 안 그러기다. 알았지? 이렇게 아주 간편해질 수 있다고 치자. 또 그녀와 쇼핑을 갔을 때 오빠 딱 저기만 구경하고 가도 돼? 라고 했을 때도 아주 편안하게 나는 오빠 너무 오래 걸렸지? 미안. 미안하긴 난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다. 또 차가 너무 막혀서 집에 못 가고 있을 때도 바로 집에 도착할 수 있고, 오래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때도 참을 필요가 전혀 없다. 아무튼 이렇게 잔소리가 길어지는 지금과도 같은 순간 아주 편리하게 이 상황을 넘어갈 수가 배려를 있다. 안 하니까 그런 거잖아. 내 생각 한 번이라도. 그렇지만 한 적 만약에 있어? 오빠가 그녀가 나한테 아직도 했으면 잔소리 중이라던가, 오빠가 나한테 이러면 안 돼. 그녀가 진짜 아직도 너무 잔소리 중이라던가, 안 한다며. 그녀가 몇 아직도 번째야? 잔소리 중이라던가,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면, 그녀가 사라졌다. 단추를 누르고 그녀와의 시간을 건너뛴 사이, 그녀와 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가늠할 수 없고,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본다. 역시 받지 않는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시간을 건너뛰는 게 아니었다. 다시 과거로 되돌아갈 순 없을까?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신 이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것. 혼자 오셨어요? 혼자 오셨으면 같이 얘기 좀 할까요? 뭐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내게 이럴 시간이 없다. 얘기 되게 잘하신다. 더 얘기해주세요. 더요. 더 얘기할 수는 있지만 내겐 이럴 시간이 없다. 여기 좀 더운 것 같네요. 그쵸? 그래, 더운 건 사실이다.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구온난화가 제일 심각한 문제고요. 지구온난화, 문제는 우리가 그건 내가 원한 게 아니다. 해줘야 할 문제. 가계부채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건 부채가 아니다. 우리 얘기가 되게 잘 통하는 것 같아. 옳지, 그쵸? 올 것이었다. 이대로 헤어지긴 아쉽달까? 이대로 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무슨 생각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 오빠 무슨 생각해? 지금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암튼 그녀는 요즘 잔소리가 너무 들었다. 나는 오늘 그녀를 위해 근사한 만찬을 준비하기로 했다. 만찬을 위한 모든 재료는 다 내 품 안에 있고, 이제 난 집에 가기만 하면 된다. 기다려. 차가 없어졌다. 어디 갔지? 여기가 아닌가?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주차를 했던 곳이... 아니야,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다. 어둠이 짙게 깔린 지하 주차장의 시멘트 냄새가 내 코를 자극한다. 분명 이곳 어딘가에 숨어있을 녀석의 기운이 지금 이 순간엔 이상하리만치 느껴지지 않는다. 기둥이 있었던 것밖에 기억이 나질 않는다. 잠깐, 저 문, 기억이 있다. 저 문을 열고 나가면 분명 내 차가 있어야 한다. 분명히 다른 곳인데 같은 곳처럼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정도면 뭔가 함정? 음모? 아니 계략일 수도 있다. 이건 마치
완벽하게 짜여진 부비 트랩과도 같다. 아니 미세하게 다르다. 방법을 바꿔보자. 너도냐? 음흉한 속임수가 도사리고 있는 이 회색빛 도시의 끝없는 미로. 어딨니? 기척이 느껴진다. 그래, 존재한다. 저 차는 내 차가 아니다. 이 근처에 있다. 그래, 존재한다. 어딨니? 이게 누구야? 내가 경고했지. 내 눈앞에 띄지 말라고. 내가 지금부터 딱 셋을 셀 거야. 하나, 잠깐 기다려. 둘 반. 셋. 예. 그래서 얼마입니까? 라디오에 어쩌다 사연을 보냈다. 자신이 겪은 운명적인 만남을 들려달라고 했고, 나는 내 여자친구를 만나게 된 그날의 이야기를 보냈고, DJ는 내 사연을 소개하며 작가하셔도 되겠어요 라는 말과 함께 온천 이용권을 보내준다고 했다. 나는 기뻐하며 그녀와 온천에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잠깐, 작가를 해도 되겠다고? 세상을 세심하게 바라보는 눈과 그 눈에 담긴 세상을 마법처럼 풀어내 나의 손가락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뒤늦게 발견한 나의 재능. 그래, 난 작가가 되어야만 한다. 나는 카페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한다. 주인공이 카페에 앉아있다. 그리고 그는 글을 쓴다. 그의 직업은 작가다. 누추한 차림에 그는 커피 한 잔을 시키고 알바생이 다가오자 그의 직업은 작가다. 말끔한 차림에 그는 그 여자가 다가오자 혼잣말을 중얼댄다. 역시 에스프레소는 아메리카노. 그러자 그녀는 작가신가봐요? 그러면서 자리에 착석한 여자는 흥미롭다는 듯 제이를 바라보며 문예창작 전공인가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저 부전공입니다. 그녀는 왠지 그의 작품을 보면 마음이 떨릴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에게 그의 소설을 좀 봐도 되겠냐고 물었다. 아직 습작이라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건데. 하지만 곧 자신의 소설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그는 노천 카페에 앉아 글을 써요. 이름은 K, 작가랍니다. K는 커피 한 잔을 시키고 그때 Vous êtes écrivain? Oui, c'est moi. Parce que j'ai changé à 문예창작. 이거 제 얘기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그녀는 그를 천천히 응시한다. 운명적인 만남.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제부터가 진짜니까요. 엘사는 반짝이는 눈으로 그에게 부탁했죠. Est-ce que vous pouvez me lire votre pièce? Bien sûr, c'est une histoire d'une fille qui travaille au café. Et, par hasard, elle a envie. Elle s'approche de lui. Elle s'assoit dans le café. Elle demande à lire son travail. On entend son histoire. Elle croit que la fille qui est dans la pièce, c'est tout à fait elle-même. Enfin, elle l'embrasse passionnément. Ah, c'est une belle histoire. Mais je crois que c'est une histoire de moi, n'est-ce pas? 그렇게 그 둘은 격정적으로 키스를 나누게 되죠. 이제 알겠어요. 당신 참 매력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녀는 그를 천천히 응시한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가 마음에 들었다. 운명이 맺어준 인연 같은 만남. 라고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 커피 나왔습니다. 근데 작가신가 봐요? 새벽 1시 40분. 도시에 적막한 어둠이 내리고 나면 빨래방을 찾곤 한다. 이 밤 나의 벗이 되어주는 건 쉴 새 없이 끊이지 않고 돌아가는 세탁기뿐. 오롯이 나 혼자만을 위한 시간. 그런데 혼자가 아닐 때도 있다. 나만의 시간을 방해하는 낯선 여자. 처음 보는 여자. 아니다. 지난주에도 마주쳤던 그녀. 화장기 없는 얼굴, 대충 묶은 머리, 가벼운 가디건 차림에 쓰레바를 끌고 나온 걸. 저 여자는 근처에 사는 나의 이웃사촌인 게 분명하다. 나는 혹시 몰라서 들고 나온 책을 펼친다. 아주 우연히 그녀와 눈이 마주친 그녀에게 간단히 목인사를. 그녀도 나에게 가벼운 눈인사를 보내고 우린 다시 각자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녀는 빨래를 바구니에 집어. 나는 그런 그녀를 은근슬쩍 관찰하고. 그런데 아차,
그녀가 들고 있던 핸드폰이 떨어질 때 내 손은 움찔하며 반응하고 그렇지만 나는 이내 침착하게 손을 제자리에 돌렸는데 아차, 그녀의 세탁 물바구니가 아주 우연히도 엎어지고 그녀와 우연히도 다시 한번 눈이 마주치고 나는 애써 못 본 채 하며 고개를 돌리지만 근데 아차차, 그녀의 손에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가 내 발밑으로 굴러왔다. 어딘가 모르게 빈틈이 많아 보이는 그녀. 나는 도움이 필요한 내 이웃사촌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었고 그때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여자친구 없어요. 라고 말할 줄 알았지만 어림없다. 과장된 저 표정과 행동을 보면 이건 함정인 것이 분명하다. 생각해보면 사람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저렇게 많은 실수를 하는 것도 이상하고 심지어 저렇게 예쁜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도 도무지 말이 안 되며 그렇다면 저 여자는 확실히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진 게 분명하고 이곳 어딘가에 반드시 나를 지켜보는 눈이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일 생각이 절대로 어쩐지 처음부터 이상하게 수상했다. 손가락을 저렇게 예쁘게 뻗는 것도 엉덩이를 저렇게 관능적으로 빼는 것 굳이 저 타이밍에 머리를 틀어 올리며 심지어 한 올이 자연스럽게 빠지면서 목선이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나는 거 이상하게 수상했다. 하마터면 고도의 함정에 걸려들 뻔했지만 어림없다. 친절한 시민이 될 순 있지만 친절한 남자는 되지 않기로 한다.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사실 뭐든 상관없다. 드디어 말을 걸었으니까.